공룡이 운석 때문에 멸종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 사실 공룡을 죽인 건 운석보다 1만 배는 더 끔찍한 것이었죠. 6,600만 년 전이 일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요. 충돌 지점에 있던 공룡들이 가장 불쌍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그들이 오히려 가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단 1초 만에 죽었으니까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충돌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공룡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을 경험했죠. 충돌 순간 엄청난 고온에 타버릴 운명이었어요. 수조톤의 암석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불덩어리 비처럼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오븐으로 변했고 표면 온도는 300도까지 치솟았어요. 숲과 바닷물이 끓어올랐죠. 공룡들은 몇 분 만에 불에 타버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동굴이나 물속에 숨어 살아남은 공룡들은 이제 어둠과 굶주림이라는 지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양은 사라졌고 식물은 모두 죽었으며 먹이 사슬은 완전히 붕괴되었죠. 마지막 공룡들은 폭발이나 불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첫 공룡이 죽은 순간부터 마지막 공룡이 쓰러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는 거예요.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친 고통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충돌 이후 수만 년 동안 지구에서는 매일 공룡이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매일 공룡이 고통받고 매일 공룡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간을 6,600만 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그날 아침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태양은 평소처럼 떠올랐고 따뜻한 햇살이 울창한 숲을 비췄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고개를 숙여 풀을 뜯고 있었죠. 티라노사우루스는 멀리서 영역을 순찰했고 익룡은 하늘의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죽음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름 10km 위 거대한 암석이 초속 20km 위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걸까요? 총알보다 60배, 음속보다 58배 빠릅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죠. 이 암석은 목성 궤도 밖에서 왔으며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마침내 목표물을 찾은 겁니다. 충돌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북미 평원에서 공룡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던 아나모사우루스 당직 후 그들은 당시 가장 큰 육상동물로 길이가 21m, 무게는 최대 30톤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톤의 나뭇잎을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 공룡이 몇 개의 알을 낳았는데 이 알들이 다시는 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충돌까지 20분 남았을 때 하늘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파란 하늘은 점차 기묘한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새들은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혼란스럽게 날갯짓을 했고 공룡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충돌까지 1분 남았을 때 점점 더 밝아지는 빗줄기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순간 하늘과 땅이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룡들까지도 강렬한 빛의 안구가 직접 타버렸고 그들은 즉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끔찍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돌 순간 지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시속 7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분화구에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방출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억 개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 수소폭탄도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돌 지점의 바닷물은 즉시 증발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구 지각은 두부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극도로 높은 온도에 녹아 마그마가 된 암석은 충격파에 의해 160km 상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지구 지각의 33만 킬로미터 세제곱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 암석 조각들은 몇 시간 후 불빛처럼 땅으로 떨어져 충돌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반경 1500km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즉시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슬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공룡들은 가장 운이 좋았습니다.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충돌 후 2분 뒤 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충격파. 그 힘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몸에서 직접 껍질을 벗겨낼 정도였습니다. 30톤짜리 공룡이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던져졌습니다. 나무들은 허리가 부러지고 즉시 불타버렸습니다. 공기조차 뜨거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충돌 후 30분 뒤 수천억 톤의 암석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는 뜨겁게 달궈진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구 전체에 불덩어리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불길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연료 때문에 꺼지지 않았습니다. 충돌 45분 후 몽골은 충돌 지점에서 13,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룡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높은 온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면 온도는 30도에서 50도로 급등했다가 70도, 90도,
그리고 90도 이상의 열기 속으로 치달았습니다. 생명은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0분 후 몽골의 표면 온도는 150도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공룡들은 동굴 안으로 피신했는데 바위가 만들어낸 기후가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충돌 2시간 후 분출된 먼지 구름이 과열되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초강력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계곡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고 불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른 식물들이 화약통처럼 불타올랐습니다. 불타는 벽이 시속 14km의 속도로 지표면을 휩쓸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북미 대륙은 공룡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충돌 5시간 후 마침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가 긴 장막처럼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태양은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먼지 입자들이 대기 중에 최소 20년 동안 순환했다고 말입니다. 지구는 용광로에서 얼음창고로 변했습니다. 온도는 영하로 급격히 떨어졌고 햇빛도 없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상 식물, 잎이 있는 나무들은 서서히 말라 죽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대량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충돌로 인해 2조톤의 실리카 먼지가 발생했습니다. 이 먼지 입자들 때문에 지구의 식물들은 충돌 후 2년 동안 광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핵겨울에 돌입했습니다. 표면 온도는 15도 하락했습니다. 먹이 사슬이 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식량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견디지 못한 것은 초식 공룡들이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하드로사우루스, 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은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방을 둘러봐도 검게 탄 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푸른 곳을 찾아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죠. 어디로 가든 막다른 길뿐입니다. 굶주림은 그들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결국 길가에 몰래 쓰러졌습니다. 남아있던 육식 공룡들의 마지막 만찬이 된 거죠. 한때 대륙의 왕이었던 폭군도 이때는 굶주렸습니다. 옛날의 위풍당당함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탁 트인 평원을 헤매고 다녔죠. 절망적인 울부짖음, 결국 굶주림에 쓰러지거나 적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동족상잔을 벌였습니다. 바다 역시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대멸종 이후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대의 거대한 괴수들이 바다를 지배했지만 하나둘씩 질식사했습니다. 그 시체들은 물결을 따라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수억 년 동안 공룡시대에 번성했던 생명체들이 대멸종의 파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체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진흙탕 습지와 바위 틈에서 말이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곤충, 양서류, 그리고 쥐만한 크기의 포유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적은 식량을 위지하거나 썩은 식물을 갉아먹으며 이 재앙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테니스 유적지를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는데 충돌 당일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발자국에는 이빨 자국이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강력한 자연의 힘에 의해 찢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난 후 공기 중의 먼지는 마침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땅으로 내려앉았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냇물을 이루었죠. 빗물이 검은 흙을 씻어내고 그 아래에 흙을 드러냈습니다. 틈새에 묻혀있던 식물의 씨앗들이 물과 햇빛의 보살핌으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먼저 갓 태어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먼지층을 뚫고 말이죠.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마침내 땅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공룡시대에 숨죽여 지내던 작고 온순한 포유류들이 마침내 은신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공룡이 지배했던 평원을 뛰어다니며 먹이를 찾고 번성하며 수를 늘려갔습니다. 점차 비어있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파충류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포유류의 시대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6천만 년이 더 흐른 뒤 그들 중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언어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행성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죠. 보시다시피 그 소행성은 생명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단지 지구가 재부팅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죠. 만약 그 재앙이 없었다면 공룡은 아마 계속 지구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마 결코 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그 바위가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구는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이 여전히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을까요?